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는 옛날 이야기 몇 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게으름뱅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잭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삭바느질을 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잭은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잭에게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잭, 이제 네가 먹을 것은 너 스스로 벌도록 하렴.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잭에게 일을 시키려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잭, 어서 일어나. 목수 아저씨가 일할 사람을 구한다더구나. 알겠어요. 잭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목공소에서 거친 목재 표면을 대패로 밀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자 목수 아저씨는 잭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한 잎을 주었습니다. 야호, 신난다. 얼른 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야지. 잭은 신이 나서 동전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반짝이는 동전은 파란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잭의 손바닥으로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강물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를 건널 때 잭은 무심코 동전을 다시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동전은 잭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그만 강물 속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잭은 얼른 허리를 굽혀 강물 속을 들여다봤지만 도저히 동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잭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잭, 얼굴빛이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은 목수 아저씨가 동전을 주셨는데 그만 강물에 빠뜨려서. 잭, 이 어리석은 녀석아. 동전은 주머니에 넣었어야지. 다음부터는 꼭 주머니에 넣도록 해. 어머니는 잭을 나무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잭을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잭은 열심히 젖소들을 돌봤습니다. 일이 다 끝나자 목장 주인은 우유 한 병을 주었습니다. 아차, 엄마가 주머니에 잘 넣고 오랬지? 잭은 우유병을 우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까지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뛰었던지 우유가 줄줄 흘러 넘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잭, 이 꼴이 뭐니? 우유로 목욕을 했구나.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걸요. 잭은 빈 우유병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병은 머리에 이고 와야지. 다음에는 꼭 머리에 이고 오거라. 알겠니? 어머니는 무척 속이 상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잭을 빵집으로 보냈습니다. 잭은 하루 종일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쁜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머리에 이고 가야지. 잭은 머리 위에 고양이를 얹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앞발로 잭의 머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잭의 눈을 잡았지 뭐예요. 앞이 안 보이게 된 잭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바람에 고양이가 무척 놀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죠. 야옹아, 어서 내려와. 하지만 고양이는 잭을 본체 만체하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잭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잭, 오늘은 뭘 받아왔니? 예쁜 고양이를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에 이고 오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속상해. 잭, 고양이는 목에 줄을 매서 끌고 와야지.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자 잭은 이번에는 고깃간에서 고기 써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양고기를 받았습니다. 아차, 엄마가 줄을 매서 끌고 오랬지? 잭은 고기를 끈으로 묶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보니 고기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다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바보 녀석아, 고기는 어깨에 메고 와야지. 어머니는 너무나 화가 나서 남은 뼈다귀를 휘둘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잭은 이번에는 마구간에서 말들을 목욕시켜주고 당나귀를 받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어깨에 잘 메고 가야지. 잭은 발버둥 치는 당나귀를 어깨에 맸습니다. 얼마 후 잭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너무너무 아름답기로 소문난 부잣집 딸이 뾰로통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잣집 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영감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게 한심한 꼴을 본 부잣집 딸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었다 웃었어. 내 딸이 웃었어. 딸의 웃음소리를 들은 부잣집 영감은 후다닥 뛰어나와 잭을 붙들었습니다. 이보게 내 사위가 되어주겠나? 부탁일세. 그럼요.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먼저 인사를 시켜야 돼요. 잭은 부잣집 딸을 당나귀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양손에는 부잣집에서 받은 값진 선물들이 가득 들려 있었죠. 장하다 내 아들.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잭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잭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고 파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새는 아마 없을 거야. 새는 한껏 뽐내며 이 숲 저 숲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큰 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좁은 숲에 만족할 수가 없어.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알려야겠다.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한참을 날아갔습니다. 저 멀리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호수군. 하지만 나처럼 큰 새가 이까짓 호수쯤이야. 이제껏 숲에서만 살던 새는 바다가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가도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아유, 힘들어.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나? 그때 바다에 떠있는 나뭇가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감히 내 수염 위에 앉은 녀석이. 새는 깜짝 놀라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새우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새우는 큰 목소리로 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하는 녀석이냐? 왕새우의 물음에 새는 풀이 죽어 대답했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예요. 나보다 더 큰 생물을 찾아다니다가 당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왕새우가 뽐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녀석은 없겠군, 그렇지? 어느덧 긴 여행에 지쳐 새는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기분이 좋아진 왕새우는 며칠을 어두운 바닷속을 휘저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큰 생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뻐기고 다녔던지 왕새우는 마침내 지쳐버렸습니다. 아우, 피곤해. 어디 쉴 만한 곳이 없을까? 한참을 찾아보니 저만치에 시커먼 동굴 2개가 보였습니다. 저기서 쉬었다 다시 떠나볼까? 왕새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내 콧구멍 속에 들어온 녀석이. 어서 나가지 못해? 놀란 왕새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동굴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야? 바다의 임금님이신 새우님을 몰라보고 거짓말을 하는 녀석이. 왕새우는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히다는 듯 웃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내 콧구멍 속에 들어와서 무슨 허튼 소리를 짓거리느냐. 사실 왕새우가 들어간 동굴은 고래의 콧구멍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새우는 이 말을 고지 듣지 않고 고래의 콧 속을 헤엄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바다의 임금님이신 나를 속이려 하다니 우습군. 그러자 고래는 간지러운 것을 참다 못해 커다랗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왕새우는 콧구멍 속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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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리. 왕새우 죽네. 왕새우는 굽은 허리를 쥐고는 떼구르르르 굴렀습니다. 그리하여 새우의 등은 동그랗게 꼬부라지게 되었답니다.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애니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애니 아주머니는 빵을 맛있게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카스텔라, 돌돌 말린 롤빵, 달콤한 케이크 등 모두 애니 아주머니가 만들면 혀끝에서
사르르 녹는 것이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우연히 애니 아주머니가 만든 빵 부스러기를 먹게 됐습니다. 이야,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는걸? 애니 아주머니의 빵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끝에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애니 아주머니를 요정의 나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애니 아주머니는 시장에 가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자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슬그머니 잠이 오는 꽃가루를 애니 아주머니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애니 아주머니는 금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한참 후 잠에서 깨어난 애니 아주머니는 주위를 휘휘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요정의 나라 임금님을 발견했습니다. 애니 아주머니, 이제부터는 요정의 나라에 머무세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들을 위해 빵을 구워주세요.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애니 아주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침착해야 해. 빵을 만드는 척 하면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아야지. 좋아요. 하지만 케이크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답니다. 밀가루, 우유, 달걀, 설탕, 버터. 어서 그것들을 가져오너라.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요정들은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난 내 그릇이 없이는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동이, 프라이팬, 물주전자, 그릇, 스푼. 그 말을 듣고 요정의 왕은 또 명령했습니다. 빨리 그것들을 가져오너라. 요정들은 서둘러서 애니 아주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와 프라이팬 등을 가져와서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때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쨍그랑 쨍그랑 창창창 창창창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귀를 틀어 막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시끄러운 건 정말 질색이야. 바로 그 순간 애니 아주머니는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애니 아주머니는 그릇에 달걀을 깨어 넣고 우유와 밀가루와 버터를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스푼으로 요란하게 반죽을 휘 저었습니다. 스푼은 짤가당 짤가당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그 소리에 움찔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애니 아주머니는 더욱 시끄럽게 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빵을 구울 때는 제 고양이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케이크를 만들 수 없어요. 어서 고양이를 데려오너라.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요정들에게 고양이도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요정들이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애니 아주머니는 스푼으로 반죽을 휘 저으며 고양이의 꼬리를 살짝 밟았습니다. 스푼은 짤가당 짤가당, 고양이는 야옹 야옹.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애니 아주머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케이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 갈색 강아지가 짖지 않으니까요.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요정들에게
강아지도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요정들은 강아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애니 아주머니는 고양이 곁에 슬쩍 강아지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핥히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는 짤가당 짤가당, 고양이는 야옹야옹, 강아지는 멍멍멍.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임금님, 집에 두고 온 아기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케이크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요정들에게 아기도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요정들은 고이 잠든 아기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는 짤가당 짤가당, 고양이는 야옹야옹, 강아지는 멍멍멍, 아기는 응아 응아.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만.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케이크도 다 필요 없다. 아기랑 고양이랑 강아지랑 시끄러운 수푼을 가지고 어서 빨리 돌아가시오. 애니 아주머니는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그 대신에 매일매일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요정의 언덕 위에 놓아둘게요. 좋아요. 그럼 잘 가시오. 요정의 나라 임금님이 손을 흔들자 애니 아주머니는 어느새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 후 애니 아주머니는 매일매일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서 요정의 언덕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요정의 나라 임금님은 보답하는 뜻에서 보석이 든 작은 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애니 아주머니는 무척 기뻤습니다. 물론 요정의 나라 임금님과 요정들도 매우 매우 행복했답니다. 옛날 아라비아의 한 왕자가 금촛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금촛대가 어찌나 큰지 초가 100개나 꽂혔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금촛대는 아마 없을 거야. 왕자는 무척 기뻐했으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과 간식들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도둑 고양이라도 들어왔나?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일이 계속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깊은 밤 왕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산 커다란 금촛대의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사각사각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며 한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햇님처럼 환하고 달님처럼 우아했거든요. 아가씨는 살금살금 걸어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금촛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왕자가 달려가 아가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새빨개진 얼굴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해치지 않을 테니 마음 놓으세요. 나는 이 나라 왕자랍니다. 아가씨는 도대체 누군가요? 아가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냐라고 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금초대에 숨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금초대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런 딱하기도 해라. 내가 돌봐줄게요. 매일 밤 나와 함께 이야기나 해요. 아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매일 밤 왕자와 아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에게는 이미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아냐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아냐, 이 반지는 내 마음의 선물이에요. 잘 간직해 줄래요? 아냐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시녀가 왕자의 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상한데? 시녀는 몰래 문틈으로 왕자의 방을 엿봤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아가씨가 금촛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시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음날 궁전은 그 시녀가 퍼뜨린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뭐라고? 왕자님이 어떤 아가씨와 가까이 지낸다고? 왕자의 약혼녀는 이 소문을 듣자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틈에 왕자의 약혼녀는 금촛대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문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왕자의 약혼녀는 금촛대에 초를 100개나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금촛대는 열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냐는 뜨거움을 참다 못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를 갖다 버려라. 왕자의 약혼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냐는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아냐는 다행히도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냐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아냐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나 보구나. 어쩌다가 그 들판에 쓰러져 있었니? 사실은 아냐는 떠듬떠듬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하여 아냐는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냥에서 돌아온 왕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금촛대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데다가 아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궁전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왕비는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어쩌면 좋겠소? 그러자 나이 많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국에 방을 붙이면 어떨까요? 왕자님의 입맛을 돋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해오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고요.
왕자의 입맛을 돋을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봅시다. 왕비의 명령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아냐야, 이상한 방이 붙었단다. 나들이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아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왕자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오는 아가씨를 왕자비로 삼는다는구나. 아냐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리가루 좀 구해주세요. 왕자님께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보리국수로 될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보릿가루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냐는 보리국수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낡은 그릇에 담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왕자님께 이걸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행운의 국수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리국수 한 그릇을 들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 앞에는 아가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갖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국수 그릇을 소중히 안고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드디어 할아버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리국수를 왕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자님, 이것은 행운의 국수랍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머, 행운의 국수래. 정말 별난 방법을 다 쓰네. 왕자는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그 국수 이리 주세요. 왕자는 국수 그릇을 받아들고 보란 듯이 한 가닥 건져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맛있던지 왕자는 국물까지 홀짝 마셔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왕자는 입속에 든 것을 뱉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손바닥 위에 톡 떨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아냐에게 준 반지잖아.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보리국수는 누가 만들었나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왕자에게 아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는 기운차게 일어나 명령했습니다. 어서 그 아가씨를 모셔오너라. 결국 왕자는 금초대 아가씨 아냐와 다시 만나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냐를 구해준 할아버지는 왕자에게서 많은 보물을 받아 부자가 되었답니다.